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마켓 캡이 1.44조 달러로 4%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7% 상승해서 34만 829달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락했던 게 회복이 됐고요.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도 일주일 동안 20%가 하락을 하였는데 오늘 7.8%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은데 67센트 정도 되면은 매수해 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영상을 올릴 때 XRP 업비트에서 200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구입해야 된다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댓글이 이렇게 달렸었습니다. 50원 올 수 있는데 왜 지금 굳이 사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과연 300원이 올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XRP가 그래도 2달러 부근까지, 지금은 뭐 67센트로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지금 가격이면은 사서 보유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데드 클로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3월달 폭락 이후 계속 올라왔는데 이동평균선이 같이 만나서 데드 클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데드 클로스 차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22%가 상승했다라고 했더니 3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균을 말했을 뿐이지 한 달 차트로 봤을 때 2015년 같은 경우는 10%가 오히려 상승하고 2018년도 3월에는 37%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2015년에는 92%도 상승하고 2020년 3월 이후에는 40%나 상승하였죠.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알 수는 없겠지만 상승하는 쪽이 하락하는 쪽보다 훨씬 더 많았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41% 상승, 23% 하락, 그리고 92%, 42% 상승하였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코트 이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화이트 코트 이벤트는 A, B, C, D, E 단계로 있는데 주된 서포트 라인이 있죠. 그리고 이 주된 서포트 라인 밑에 보면은 SC가 있고 세컨더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이 있은 후 상승에서 여기서 서포트, 즉 지지선을, 그리고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이걸 이제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프링 이후에는 이렇게 사인 오브 스트렝스, SOS, 그리고 다시 이 지지선 저항선을 반등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고, 또 한 번 하락이 서포트를 깨고 올라가는 이런 걸 페이크라고 하죠. 이런 페이크를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을 갖다 지지한 후 한 번 더 페이크가 나옵니다. 이게 스프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프링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스프링이 올 수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망연자실해지겠죠. 그리고 또 페이크를 올리고 서포트 받고 그 다음에 저항 받고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와이코트 차트가 상승할 때도 맞았고 하락할 때도 맞을지는 곧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6월 23일 어저께 새로 리포트를 또 올라왔습니다. 점점 증가한다. 그레이스케일 하락장에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베이식 어텐션도 있고 체인 링크, 그다음에 파일코인,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그다음에 리버피어 도 있고 스텔라 루멘. 일단 XRP는 없어졌지만 소송이 끝나면은 다시 추가가 되리라고 보고, G캐시, 그다음에 디지털 라지캡, XRP가 빠진 그 4개의 라지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데일리 하들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 테슬라를 키웠던 아트 인베스트먼트, 아트 운용사가 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모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뉴욕 투자회사인 ARK 운용, ARK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설립한, 그리고 수년간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주목받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 분야의 미래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세를 이용하여 투자를 확대하여 코인베이스 주식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6월 22일이니까 이제 엊그저께부터죠. 비트코인 하락 시에 비트코인을 매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차트도 보다시피 지금 마지막 완전한 페이크 하락장에서 이렇게 ARK 운용, 돈나무 언니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0억 달러가 넘는 그레이스킬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주식을 104만 주를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ARK 인베스트먼트는 로봇 공학, 3D 프린트, 우주 탐사 등 포함한 혁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여러 ETF, 환거래 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당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보다 50% 가까이 하락한 33,5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최근 시장이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있으며,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급락하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강세적 전망을 유지하고 지금 현재 큰 자본이 투자하고 있으며 큰 구매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일본에 진출하는 것을 일본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허가받기가 참 쉬운데요. 제가 그 엔진 코인에 대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엔진 코인을 저도 매수하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엔진 코인을 승승장구하였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코인베이스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죠. 왜 강해졌는지는 여러 번의 해킹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서 비온 뒤에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 시장도 비온 후에 탄탄해진다고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오면서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일본 최고 규제 기관인 FSA는 코인베이스가 관할 구역의 암호화폐 딜러로서 등록되었으며, 이 결정은 일본 기금결제법 개정에 의해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을 포함한 5개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에는 코인베이스는 자율 규제 그룹인 일본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 JVCEA에 가입하고,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JVCEA는 코인베이스의 성공적인 등록과 인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붐이 주춤한 이유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불필요한 정밀 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본 시장을 뒤흔들었고, 지금 한국과 같이 코인체크는 대규모 해킹 사건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도쿄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58빌리언 엔화를 손실을 입히고, 해킹 공격으로 일본 시장의 활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시기관도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상황이 더욱 악화돼서 일본 암호화폐가 이렇게 붐이 주춤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코인체크의 공동 창업자 오츠카시는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사이버 공격 후에 우리는 일본의 각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해킹, 그리고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관련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만 했고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어저께에 이어서 리플과 SEC와의 관계, 그리고 리플사는 전 SEC 멤버, 즉 제이 클레이턴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리플은 제이 클레이턴 전 SEC 위원장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SEC는 리플의 요청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비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리플의 전 SEC 위원회 증언 청취가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제임스 필란에 따르면 리플의 증언 요청은 전직 SEC 구성원 멤버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은 리플이 전직 SEC 관료를 증서, 선서에 따라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필라는 전 SEC 간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고위 인사들이 SEC를 떠났고 모두 다 잠재적인 후보들인데 제이 클레이턴 말고도 윌리엄 힌맨이 거론되고 있고 사가 테오티아 그리고 스테파니 아바키안 등이 SEC를 탈퇴한 인사들로 잠재적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후보자가 제이 클레이턴 전 SEC 회장이죠. 12월에 임기가 끝나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소송을 낸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리플이 전직 SEC 위원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됨에 따라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SEC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4월에 제이 클레이턴이 퇴임하기 전날 리플과 저를 상대로 개인적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가 퇴임하기 전날 이렇게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